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의도적 왕따입니다.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영남 지역을 방문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면담이 불발된 데 이어서 친윤 핵심인 장제원 전 의원의 지역구 방문도 연기됐습니다. 윤한 갈등에 따른 의도적 외면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 후보는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퇴임 1개월 뒤 폭로입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퇴임 한 달 만에 펴낸 회고록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윤 대통령이 할로윈 참사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즉각 진위 규명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 용산과 여당은 독대한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탄핵대 강행입니다. 야권이 국회 회기 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결정하자 김 위원장은 오늘 오전 방통위 회의를 열어서 KBS와 MBC 등의 새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며 정면 대응했습니다. 야당은 정권의 비판적인 MBC 장악 의도라며 부역 공무원 고발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야당이 오히려 친야 방송을 지키려 위력을 행사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첫 판부터 대충돌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 시간 오늘 오전 90여 분간 첫 TV 토론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의 업적을 현 정권이 다 무효화했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무너뜨린 경제를 자신이 되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뿔난 해병대입니다. 100여 개 해병대 예비역 단체가 어제 국회 앞에서 해병대 특검 반대 국민대회를 열고 해병대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참가자들은 최근 민주당 등 야권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청문회를 강행하는 상황을 두고 해병대 사개를 꺾는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이제 장마입니다. 장마 전선이 내일 밤 중부지방까지 북상하면서 한반도 전역이 장마 영향권에 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비는 이번 주말부터 시작돼 다음 주 내내 쏟아질 전망인데 내일 모레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 30에서 120mm, 전라, 경상권 30에서 100mm입니다. 초반 우위를 보이고 있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다른 주자들의 견제가 본격화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친윤계 그리고 친윤임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는 원희룡 후보가 다소 거친 언사까지 써가면서 한 후보를 겨냥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은 보수 텃밭 지역의 당심 잡기에 나선 한 후보를 향한 그 지역 내 주요 정치인들의 비토 움직임도 노골화했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어제 대구를 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은 부산을 찾아서 이 보수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등을 찾아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고 이어서 각 지역 당협을 방문해서 당원 간담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역에서는요, 이 한동훈 후보의 방문이 불발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한 후보는 이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전 의원의 이 옛 지역구이자 현재는 이 장 전 의원의 최측근인 김대식 의원의 지역구인 이 부산 사상 당협협의회도 이 협의회 방문도 추진을 했지만 불발이 된 겁니다. 김 의원은 다만 이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한 후보 측에 이 방문 연기를 요청을 했다라고 밝혀서 이 무산이 아닌 수년임을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여권 안팎에서는 누구보다 이 윤심에 정통한 장 전 의원이 한 후보의 방문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후보 오늘 오후에는요,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찾았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 모두 한 후보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피했습니다. 네, 저희도 앞서 전해드린 대로 홍준표 시장은 한 후보와 만날 이유가 없다며 면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한 후보가 직접 면담 요청을 하지 않고 사람을 시켜서 전화를 했더라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홍 시장이 그동안 한 후보 비판에 앞장서 왔던 만큼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기 쉽지 않다는 것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철우 경북지사까지 일정상의 이유로 이 한 후보 측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TK 지역 인사들의 한 후보 견제가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지사가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덜렁 받는다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면서 한 후보는 조금 더 공부하고 와야 한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 후보 캠프는요, 한 후보가 방문한 지역의 민심과 이 당심을 직접 느끼고 이 지지를 호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했고요. 지역 주요 정치인들과의 면담이 줄줄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동요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나온 홍준표 시장의 목소리와 한동훈 후보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온 게 아니고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렇게 여러 사람 시켜갖고 전화가 왔길래 와도 안 만난다. 오지 마라. 아니, 만날 이유가 없지.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뭐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천호 지사랑 이제 만남 일정이 불발된 이후에 언론 보도 통해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적 경험도 더 쌓아야 된다. 이런 말을 좀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의견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청와대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네, 한 후보 측근에게서는 보다 직설적 반박도 나왔습니다. 한 후보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박정훈 의원,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를 향한 팬덤이 대구 지역에서도 대단하다면서 오히려 대구 지역 당심과 민심에서 이 홍준표 시장에 대한 불편함을 일으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요, 한 후보가 방향성만 같다면 누구든 만날 것이다. 만남을 거절당할까 봐 머뭇거리는 건 한 후보 스타일이 아니다. 이런 뜻도 전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후보는요, 자신을 향해 날을 세웠던 친윤계의 핵심이죠. 이철규 의원과도 최근에 꽤 긴 시간 동안 단독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이로라 기자가 직접 이 의원하고 통화해봤죠. 맞습니다. 이 한 후보는요,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과 40분가량 독대를 하고 이 복수의 친윤계 인사들과도 만났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이 이철규 의원과 직접 통화해서 좀 물어봤는데요. 한 후보가 당시에 이 출마 인사차 들려서 이야기한 것뿐이다. 이 차도 좀 내어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냥 내치는 게 맞느냐. 이제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고요.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자신은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은 주로 이 당정 소통이 잘 돼서 당원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향한 나머지 당권 주자들의 견제도 연일 격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특히 원희룡 후보, 그야말로 인신공격성으로까지 느껴질 만큼 연일 한 후보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원희룡 후보 최근 배신을 언급했는데요. 조선일보 등과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대통령 인기가 떨어진다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배신의 정치를 하면 모두 불행해지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한 후보가 배신의 정치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주변에서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인기가 올라간다고 부추기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면서 차별화와 배신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원 후보는 어제 오늘 일단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한 후보가 민주당이 작동시킨 탄핵의 초식에 말려드는 순진하고 위험한 정치를 하고 있다며 당정 관계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원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이재명 어버이 당의 그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이 탄핵 그 초시계를 지금 작동을 시켜놓은 것에 말려드는 선진하고 위험한 그런 정치에 몰고 가는 겁니다. 이미 그 탄핵의 시기는 시작이 됐습니다. 당대표 나오려면 제1호 당원인 그렇죠. 대통령과 그 네. 대통령실 각 세우고 일부러 네. 싸워서 힘으로 눌러서 끌고 가려고 하면 네. 파탄이 나지 않겠습니까? 당론과 예.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네. 우리 그렇죠. 당내의 내부 분열을 네. 당기는 방어세를 당기는 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앞장서서 자초하는 거 이거는 당대표가 할 일은 아닙니다. 분열과 탄핵과 모두 망하는 길이라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네. 그걸 굳이 들어가겠다? 아. 이거는 안 되죠. 여기에 나경원 후보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한동훈 후보에게 견제구를 날렸고요. 윤상현 후보 역시 어제 저희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다시 특검에 불을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시기상으로도 틀렸고 가만히 보면 이 논리가 여론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거꾸로 물어봤잖아요. 뭐 야당이 특검 해놓은 것 중에서 한동훈 특검도 있던데 여론 높으면 한동훈 특검도 받으시겠냐고. 아마 절대 못 받으신다 그럴걸요. 한동훈발 무슨 뭐 그 순직 해병 특검법이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의 반응이 뭡니까? 전륜입니다. 전륜.
전륜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당시하고 관계를 절단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본인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삼각 압박에 대해서 한 후보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희룡 후보의 배신의 정치 발언이 자신을 겨냥한 것과 관련해서 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오로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그래서 당정 관계의 합리적 쇄신을 말한 거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어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원희룡 후보가 자신을 향해서 직설적 비판을 쏟아낸 걸 지적을 하면서 보수 정치가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맞받아치고 자신은 거대 야당과 맞설 때를 위해서 전투력을 아껴뒀다면서 사투리 표현이죠. 이 짜치게 내부에서 공방하는 걸 시민들이 바라지 않을 거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 후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상대로 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많이 하시고 그 수위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보수 정치가 우리 지지자들만큼 품격이 있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통 다른 사람과 논쟁이 붙거나 그런 것을 피하지 않아왔고 그런 면에서 나름 전투력이 있어왔죠. 저는 그걸 나중에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맞서는 때를 위해서 아껴두겠습니다. 시민들이 저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그런 것 가지고 짜치게 왔다 갔다 얘기하는 거 바라실까요? 이처럼 한동훈 후보를 향한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서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부산을 찾은 한 후보를 비롯해서 나머지 당권주자들도 오늘 일제히 보수 텃밭 공략에 나섰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는 대구를 방문해 이 당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원희룡 후보는 최고위원 러닝메이트인 인효환 의원과 함께 경남 지역을 방문을 하고 오늘 오후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상현 후보는요, 오늘 오전 이 경북도청을 방문을 하고 오후에는 서울로 이동해서 배달 노동자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먼저 송 패널님, 이제 대구 경북 지역 동향 민심 뭐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이철우 경북지사, 한 분은 아예 거절을 해버렸고 한 분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면담이 불발이 됐습니다. 이게 혹시 그 지역에서의 이른바 어대한 분위기가 좀 변화하고 있는 거 혹시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두 사람의 그런 움직임 전혀 이 한동훈 후보의 어떤 대세론 이런 부분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그 한동훈 그 후보에 대해서 반윤 프레임이 있고 하나는 배신의 정치 이야기가 나지 않습니까? 배신자 프레임, 배신을 했다는 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배신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 그런 프레임을 짜는 것 그리고 경쟁 후보들이 뭐 반윤 또 배신자 하는 것이 민심에 그대로 먹혀들 것인가 그것이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 별개의 문제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배신의 정치 처음에 프레임을 쓴 사람은 유승민 의원이죠. 네.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그런 프레임을 씌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에서 상당한 지지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서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생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과연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경쟁 후보들이 그런 프레임을 씌운다고 해서 민심이 거기 반응을 할 것이냐 그건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그 단독 선두는 한동훈 후보가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2위, 3위, 4위 그냥 나머지 후보들이 그 언어가 거칠잖아요. 배신, 전륜, 그다음에 본인 특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공세주의가 높다는 것은 상당히 본인들이 보기엔 격차가 크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정치 지형은 많이 변했다고 봅니다. 예전에 뭐 지역위원장이나 거기에 있는 맹주들이 그 지역에 있는 책임당원들을 쥐락펴락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요. 이제는 뭐 여야 막론하고 당원들이 본인들 스스로 판단하고 본인들이 선택하는 정치 풍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이 좀 걱정이 돼요. 저렇게 해서 만약에 저렇게 직격을 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떨어뜨리겠다고 하고 뭐 만나지도 않고 했을 때 만에 하나 한동훈 후보가 대구 TK 쪽에서 민심을 많이 얻어요. 당심도 없고요. 그러면은 홍준표 시장은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나중에 훗날을 보고 좀 발언을 하는 그런 좀 정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야당이 김홍일 방통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탄핵을 하지 않는 대상을 찾는 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라는 게 이런 식으로 쉽고 가볍게 마구 쓰이는 제도입니까?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